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리나가 전통시장을 찾았네요. 가을 소식 알리는 전어회, 건어물, 그리고 리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속옷? 어머나 이거 지금은 어떡해요. 아니 시장 왔으니까 오늘은 진짜 추석을 앞두고 그런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은 왔으니까 꼭 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찍지 마세요. 명절 맞이 장을 보러 나선 주민들. 장바구니에 빠뜨릴 수 없는 추석 상품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지금 보니까 손님들 진짜 많아요. 네, 많지요. 추석 전 어떤 물건 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대목된 게 이제 제사용품.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건 제일 한산 소곡주. 소곡주요? 국내 전통주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소곡주. 감미로운 향과 특유의 감칠맛으로 15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술의 맛과 향을 직접 보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간 제작진. 전통주를 만드는 공간답게 한옥이 먼저 리나를 맞이합니다. 감독님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벽에다가 이렇게 술병을 붙이는 정도로 여기가 진짜 전통주 만드는 집 맞긴 맞나 봐요. 야, 이거 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의 명주, 한산 소곡주의 전통을 잇고 있는 오희열 명인을 만납니다. 다른 데서는 만드는 이 전통주, 네. 어머니 만드시는 소곡주하고 무슨 맛 차이 나요? 맛이 다르지. 그 사람들은 찹쌀도 않고 옛날부터 백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술이라 이 소곡주가 제일 오래됐어. 정통이 오래돼서 유명해. 말로만 들어서야 그 맛과 향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명인을 따라 소곡주가 익어가는 숙성실로 향하는데요. 맛있게 익은 술독이 열리는 순간 향기가 좀 놀라워요. 물과 누룩, 온도, 그리고 명인의 정성이 빚어낸 술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맛도 막 나온다. 자, 이야. 켜켜이 쌓인 밥알을 걷어내고 용수통을 독 가운데 꽂으면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맑은 술이 퐁퐁 솟아오르는데요. 숙성을 얼마나 해야 이렇게 맛있는 술? 이게 이제 100일. 이게 이제 해놓고 100일 이제 뚜껑 다 덮어놨다 100일 만에 떠요. 이제 뚜껑 확 열어놓고 100일 만이. 조금 일찍 하면? 익으면 안 되지. 맛이 없어. 이번에는 서천 무형문화재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전시관 한편에 다양한 소곡주 작품이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 신기전에 등장할 만큼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술이었고요. 시대를 흘러 현대에 와서는 대통령의 하사주로 선정되기도 했죠. 옛날에 술을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쌀 씻고 찔 때 쪄서 이제 혀놓고서 술이 잘 되나 못 되나 그때가 제일 걱정스러워. 술 해놓고 맛볼 때 그때가 이제 술 참 좋다고 막 기분이 참 좋잖아요. 네. 그때가 제일 좋아요. 술 잘 됐다고 했을 때가. 명인은 정성스레 빚은 소곡주 한 잔을 리나에게 권합니다. 잔에 담기는 맑고 고운 소리가 먼저 귀에 와닿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한산 소곡주의 깊은 맛과 향을 느껴봅니다. 와, 아니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깔끔하고 향기로운 술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먹는 순간에 어머니 손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언니. 맛있으면 한 잔 더 해야지. 주시겠어요? 네. 깊고 부드러운 소곡주 맛에 푹 빠진 리나. 한 잔, 두 잔, 받는 대로 술잔을 비워내네요. 그만 먹어요, 그만. 아니 왜 못 먹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잔 먹으면 두 잔이 먹게 되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게 되고. 아니, 이 술은 많이 먹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술이에요, 이게. 아유 설마요 못 일어나겠어요. 진짜 맛있다. 소곡주가 리나 입맛에 확실히 사로잡은 것 같죠? 아니 근데 소곡주를 왜 안질변이 술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선비 한 분이 과거 보러 가시다가 몸이 컬컬해서 주막이 하나 있더랴. 그 주막이 있어서 거가 주모 술 좀 한번 주소 해서 이제 술을 한 잔 두 잔 먹었어요. 먹다 보면 이제 그 먹고서는 일어나려면 주저앉아주고 일어나려면 주저앉아줘. 많이 먹었더니 그 과거 보러 못 가셨어. 그 선비가 그 소곡주에 취미 붙여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 술이라는 거예요.
소곡주의 첫 시작은 약 1500년 전 백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를 잃고 슬픔을 잊기 위해 마시던 술이 현대까지 이어진 건데요. 21세기 먹을거리 변화 속에서도 우유의 명인은 정성을 다해 전통 소곡주를 빚고 있습니다. 메주콩 생강. 어머니 근데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셔도 돼요? 이 비밀 알려줘도 못 해먹어. 이 정도 힘들어요? 예, 못 해먹어 이거. 아니 이렇게 알아서 뭐 이게 알리는 거요? 그쵸? 이거 안 돼. 안 돼? 예, 안 돼. 안 지금 보니까 재료들이 다 알려주시고 재리는 만드는 데도 방법. 물을 얼마 넣고 이걸 얼마 넣는지 알아보르지. 한산 소곡주의 전통. 1대 고 김영신, 2대 우희열, 3대 나장현 대표에게로 특별한 맛의 비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옛날에 시집 와서 예. 이거 하실 때는 좀 그치. 어때요? 꿀쭉 먹었지. 시어머니한테. 헐쭉 모르는 게. 이거 잘하라고. 많이 정성. 혼내셨어요? 예, 정성스럽게 잘하라고. 소곡주 맛의 비밀, 그 재료부터 남다른데요. 찹쌀과 누룩을 주 원료로 들국화, 메주콩 등 천연 재료가 쓰입니다. 고기를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누르고 맹글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건 생강 집에서 갈아서 말렸던 거. 이건 콩, 이건 들국화. 고혈압, 저혈압이 좋다 해서 조금 넣어요. 그리고 이제 엿기름은 술 좀 사그라고 조금 넣고. 옛날이 꽂히면 옛날이 아들 낳으면 삼주 들어오거든. 바깥으로 삼주 들어오러 오여샘이 끓어서 꽈서. 그리고 고추를 3개 꼽아. 딸은 안 꼽아. 아들 낳아야 꼽아. 미리 지은 고두밥에 갖은 재료를 골고루 넣어준 다음 쓱쓱 손으로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도간에 차곡차곡 담고서 마지막으로 홍고추를 준비하는데요. 고추를 넣으면 맵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안 매워. 이렇게 부정 타지 말라고 네. 그냥 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에다 묻어. 네. 땅에다 묻었다가 100일만 이제 열어놓고 묻었다가 이제 100일만이 이제 아껴 말하면 이렇게 헛치고 뜨면 노랑물을 쏙 솟구치면 그때 먹으면 참 맛있죠. 정겨움이 느껴지는 초가. 한적한 마루에 앉아 소곡주 한 잔을 기울여 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백제인의 미소를 닮은 듯하네요. 네. 숲도 들어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치. 이 맛있는 술이 찾는 분들이 더 그치. 많이 있을 건데요. 이 소곡주로 이제 찬바람 나면 소곡주가 더 맛있어. 그렇죠? 네, 맛있어가지고 손님들 오시면 많이 들으시고 전국적으로 알리기도 많이 알렸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저 꿈이요. 아우 어머니 그래서 다- 충분히 예. 그런 술을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소곡주 소곡주 최고야. 1500년 전통이 깃들어 있는 한산 소곡주. 품질 좋은 재료와 명인의 신념과 정성이 더해져 술맛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나를 감동시킨 소곡주의 깊은 맛과 향. 그 매력을 여러분도 느껴보시죠. 바람도 머물다 간다는 대관령. 매 여름마다 이곳에선 특별한 대회가 열립니다. 눈밭을 달리는 스키와 달리 바퀴가 달린 짧은 플레이트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롤러스키 대회인데요. 롤러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의 여름 훈련용으로 개발된 스포츠입니다. 때문에 크로스컨트리 선수들도 이 대회에 꼭 참가를 하는데요. 한국 여자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이채원 선수도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참가했습니다. 평창 출신인 그녀는 이미 고등학교 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 15년 이상 출전해 왔는데요. 동계체전에서 보유한 금메달만 무려 45개. 개인 통상 최다 기록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드디어 출발하는 선수들. 아무리 대관령이 여름에도 시원하다곤 하나 선수들에게는 해가 쨍쨍 비추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스키의 마라톤으로 가혹하리라 싶을 만큼 힘든 스포츠인데요. 이 힘든 운동을 이채원 선수는 임신한 지 9개월이 될 때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 송편.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갖고 제가 이제 훈련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근데 감자 떡을 맨날 해주셨어요. 워낙 제가 또 좋아했고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은 감자 그거 송편처럼 만들어 주셔갖고 매일 많이 먹었어요. 감자는 지금도 집 앞 텃밭에만 나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작물이자 대표 작물입니다. 하지만 대관령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해발 700m 이상에서 자란 평창 고랭지 감자 맛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어느 산지의 감자와 비교 불가입니다. 물론 뭐 감자가 전국에서 다 나옵니다만은 여기 감자하고 저 아래 지역 그러니까 평야 지역 감자하고는 맛이 달라요. 아주 목이 메일 정도로 분이 나면서 그 참 진짜 구수한 옛날 감자의 그 맛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지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흔하디 흔한 이 감자도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평창 주민들에게 감자는 추억이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는 없이 살 적에 하지면 감자가 요만씩 했을까 그런 걸 따다가 밥에다 넣어서 먹고 감자떡도 해 먹고. 특히 귀한 손님이 올 때 내놓았던 감자 송편. 평창 주민들은 지금도 팥과 감자만 있으면 감자 송편을 만들어 먹는데요. 감자를 이제 전분으로 내가지고 전분을 감자 가루로 만들어서 감자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 송편을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먹기에는 참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어머님 얼굴처럼 송편도 참 예쁘게 빚으시네요. 감자 송편이 익어가는 동안 또 다른 요리를 위해 믹서기에 감자를 가는 어머니. 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감자의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집니다. 감자를 간 후에는 반죽이 뭉치기 좋을 만큼 치대는데요. 아, 뭘 만드시는가 했더니 옹심이네요. 옹심이는 팥죽 새알심의 강원도 사투리랍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힘들었지만 동글동글한 옹심이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온 어머니. 그나저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음식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뚜껑을 열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감자 송편. 그리고 감자 옹심이까지.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네. 감자하고 깨하고 소금만 이렇게 들어갔네요. 까다로운 맛객도 어머니의 감자 옹심이 맛에 홀딱 취해버린 눈치입니다. 진짜 딱 어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맛객도 감자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어머니, 네. 어쩜 감자가 이렇게 좋아요? 잘생겼죠. 원래 감자는 또 못생겼다고 인식이 있는데 감자가 성형수술을 했나 봐요. 그 감자 먹으면은 약간 싫어하는 그 느낌이 있는데 생감자.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예,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좋겠어요. 맛을 한번 봐보세요. 이채원 선수도 의외의 생감자 맛에 깜짝 놀라는데요. 여기에 양파도 함께 잘라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그럼 우유를 넣을게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감자는 쪄가지고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금에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 하는 게 저는 감자 요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었을 때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는 맛객.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한 번 더 끓여주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감자 스프가 완성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이채원 선수 딸 은서도 맛있는지 먹고 또 먹고. 되게 맛있고 특히 이제 우리 딸 은서가 감자를 그냥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감자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면은 자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또 감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공통 식재료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이 영양 과잉의 시대에 소박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
많은 양념을 가미하지 않고도 맛을 내는 감자 요리를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새로운 맛으로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는 평창 감자. 평창 감자와 우리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감자의 힘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금메달을 노려보겠습니다. 아싸 평창! 햇볕은 쨍쨍, 땀은 뻘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나만의 방법. 하나, 맛있는 빙수를 먹는다. 둘, 해수욕을 즐긴다. 셋, 황금을 낚는 법. 빙수하고 해수욕은 이해가 되는데 황금을 낚는다고요? 골드? 은어라고 해서 다 같은 은어가 아니다. 때깔부터 남다른 황금 은어가 영덕 50천에 나타났다. 손맛도 최고, 입맛도 최고. 저희야 물러가라. 맑은 50천에서 짜릿한 손맛과 추억을 남는 축제가 시작됐으니 물 만난 피서객들의 즐거운 여름 야기. 금태두른 청류의 귀공자 영덕 황금은어 몰려나간다. 은하도 잡고 더위도 잡고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 황금은어축제가 영덕 50천에서 열렸다. 휴가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구수한 냄새. 주인공은 바로 이거구나. 아니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영덕 황금은어입니다. 이게 바로 영덕 황금은어. 어떻게 좀 오늘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쉽지만 이것은 가서 체험해서 잡아와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와야 된다고요? 네. 은어를? 네. 직접? 네. 체험 놀이를 통한 생태학습장 영덕 황금은어 축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돌아왔다. 예, 영덕 황금은어 축제는 올해 16회째를 맞으면서 연간 축제장에 다녀가는 인구는 5만에서 10만을 좋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덕에 오셔가지고 그 은어의 참 맛을 맛있게 하시고 고기를 먹으려면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깜빡하셨죠?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강태공이라고 아셨는지요? 고기를 잡으러 50촌에서 황금은어 만선을 꿈꾸며 낚싯대를 찾아 나선 그때 잠깐만. 이거 저기 아버님 반두 아니에요? 예, 반두예요. 아니 낚싯대는 없어요? 은어 잡을 때는 낚싯대로 안 잡고 반두로 잡는 거예요. 낚싯대가 아니라 반두로? 네. 아니 반두는 요즘 되게 보기 힘든데 어떻게 사용해 보신 지 얼마 만에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디 여름 휴가 갈 때 꼭 반두를 준비해가지고 계곡에서. 그럼 아버님 반두 좀 잘하시겠네요. 예. 한번 저희 자세히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반두는 어떻게 사용한다? 뭐라? 그대로 들고 다니면 우리 지금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오늘 많이 잡아 사이드라고 같이 은어 구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은 내 거다. 은어야 이리 와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모두들 반두를 들고 50천으로 풍덩. 은어몰이가 한창인 그 시각 서영석 리포터는 세월이 아닌 돌을 닦는 중. 이게 뭐야? 저쪽에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반두를 들었다 하면 한두 마리는 기본으로 잡힌다는 새로운 낚시법. 어디 그 방법 좀 살펴볼까요? 혼자 잡는 게 아니라 단체로 잡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로 잡으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단체로 가면 고기가 서로 모이기 때문에 빼지는 뭐하니까 서로 모이가 그만 이제 뜨면은 같이 농가서 잡을 수 있겠죠. 분배도 되고.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도 껴주실 거죠? 예, 아이고 당연하지. 여기 모든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좋습니다. 예, 출발합시다. 옛말에 반두도 받들면 나타나고 했던가 피서객들 모두 힘을 합세 크게 원을 그리며 둘러서서 황금은어 몰이에 나섰으니 과연 그 결과는?
제가 잡았어. 이게 바로 제가 1시간 반 만에 겨우지만 한 마리 잡은 바로 이 깨끗한 물에만 사는 영덕. 어이구 잠깐만. 은하야. 잠시만요. 알고 보면 더 귀하다는 황금은어 설명 듣고 가실게요. 영덕 황금은어는 이 아가미에 황금띠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뚜렷한 황금띠를 많이 나타내면 낼수록 이게 귀한 어족이라는 게 옛날부터 수중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박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수박향이 굉장히 진하다는 귀한 어종, 영덕 황금은어의 맛을 알리고자 축제장 한편에서는 열띤 은어요리 경연대회도 진행 중. 은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본 소감은 어떤가요? 제가 했지만 참 놀랐구나. 우리 영덕 은어는 노란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향도 좋고 다른 지역의 은어보다도 담백하고 특히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손맛에 이어 이번엔 우리 아이들의 손맛이 빛을 발할 차례. 어린이 은어 맨손 잡기가 시작됐다. 맨손으로 은어를 때려잡자! 요리조리 헤엄치는 은어를 오로지 맨손을 이용해서 잡는 체험. 아이들의 은어잡이 행렬에 어째 부모님들이 더 신이 났다. 물고기는 아이들이 잡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더 신이 나셨어요 지금? 많이 잡아서 많이 먹으려고요. 어떻게 잡으라고 주문하셨어요? 큰 거 잡으라고요.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물고기가 이렇게 예쁜 거 알았어요. 이렇게 예쁜 거 알았어요? 네. 이렇게 예쁜 물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네. 예쁜데? 네. 예쁜데 먹을 거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요 물고기도 맛있으니까요. 거기서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말을 검증하고자 황금은어 소금구이 시식에 나선 서영석 리포터.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서 한 입. 맛이 어때요? 진짜 수박 맛 나네. 은어 잡으면서 물놀이 하느냐고 더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산물 판매부터 수상 자전거까지 보는 것, 즐길 것, 놀 거리가 가득한 곳 바로 영덕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덕으로 오시면 맑은 오십천과 깨끗한 은어 그리고 맛있는 복숭아까지 모두 맛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영덕으로 오세요. 어디로 오라고요? 영덕이요. 영덕으로 오세요.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신나게. 오는 순간 풍성한 여름이 시작되는 곳. 물 맑고 공기 좋은 영덕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보고 맛보고 즐기고 가세요. 하늘의 재를 지내던 차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비빔밥의 원조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 엄복요.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여럿이 이제 함께 먹어요. 차례 신앙. 추석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옛부터 우리 민족은 가족들과 함께 비빔밥을 먹음으로써 한 가족임을 확인했다. 그런 비빔밥이 대중적 음식으로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진주.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설의 진주 비빔밥을 복원한 명인이 있다는데 그 귀한 음식 이야기를 만나본다. 진주의 한 폐교. 이곳은 진주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있는 정계임 명인의 비빔밥 연구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분이 30여 년간 진주 비빔밥을 연구해온 비빔밥 박사 정계임 씨. 중이세요? 총명탕 끓이는 중이에요. 비빔밥 만드신다고 그러시더니 왜 총명탕을? 예, 이제 애들 좀 머리를 좋게 해주는 총명탕 비빔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백본신, 원지, 석창포, 감초를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인 총명탕으로 지은 밥에 들깨가루, 호두, 잣 등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섞어 만든 이 소스를 쫙 끼얹어주면 숟가락 잘 녹아는 총명 비빔밥 탄생! 우리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메뉴가 아닐까. 한 50년까지도 될라나? 뭐 이 재료만 있으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비빔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도토리 비빔밥, 또 해초 비빔밥, 또 해물 비빔밥, 버섯 비빔밥, 열무 비빔밥 뭐 재료만 구비되면은 뭐든지 섞으면 되니까 아주 종류가 많은 종류의 비빔밥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진주 비빔밥인 칠보화반입니다. 7가지 보석을 올려놓은 꽃밥이라는 뜻의 칠보화반. 당연히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그 전설의 음식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최고의 음식은 장맛이 좌우하는 법. 그녀의 혼을 담은 장독대는 최고의 보물창고.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장독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막 많이 해가지고 이 저까지 줄러서 막 서가 있는 거라. 꿈에서도 대박이 난 이곳 장맛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나 된 간장 같아요? 한 3년 정도는 안 됐습니다. 핵간장. 핵간장을 써야지 오래 묵은 간장이 몸엔 좋지만은 색깔이 진해가지고 나물 무치 너무 시큼해서요. 그래서 나물 무칠 때는 핵간장을 써야 됩니다. 깔끔한 핵간장과 참기름, 깨소금만으로 각종 나물을 볶고 무치고 여기에 진주 비빔밥에만 오른다는 육회까지 준비 완료. 그리고 숨겨진 고명 2가지가 더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김인가 파인가? 속대기라고 속대기 저 남해 청정해역에서만 딱 나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이게 들어가야 진주 비빔밥이 완성이 돼요. 살짝 구운 속대기를 찢어 집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거기에 환상궁합이라는 데친 실파를 넣고 한 번 더 무쳐 준비하고 이게 항포묵이 청포묵에다가 치자물로 들인 건데 칠보화반을 화려하게 써놓을 또 하나의 비법 고명 노란 황포묵은 화반의 꽃술 되시겠다. 그런데 모든 양념이 간장, 참기름, 깨소금이네요. 스러스러 조화롭게 아주 좋은 부드러운 맛을 내야 되는데 하나가 톡 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양념을 다 참기름, 깨소금 이런 식으로 순하게 어느 하나 톡 튀지 않게 이제 이렇게 양념을 합니다. 자, 이제 비빔밥에 고명을 올릴 차례. 양지머리를 푹 꼬은 육수로 지은 밥. 밥이 막 고슬고슬하게 잘 됐네. 구수한 맛이 막 나고. 양지머리 밥 위에 5가지의 나물이 먼저 놓이고 속대기와 황포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회가 가장자리에 얹어지면 바로 이것이 칠보화반 비빔밥. 그야말로 밥에 꽃이 피었다.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궁금증이 있는 이 맛을 놓칠 수는 없고 큰 양푼이에 7가지 나물 넣고 쓱싹쓱싹 비비다 보면 어느새 입안에는 침이 고인다. 그런데 지금 넣는 건 뭐예요? 이제 바지락으로 만든 보탕인데 이게 국물이 좀 들어가야 잘 비벼지거든요. 네, 이게 조미료 역할을 밥에 우리가 따로 뭐 조미료 안 넣어도 이게 바로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빔밥이란 이름의 유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는 말씀. 뭐 이제 하느님께 아니면 무슨 저 우주 만물 이런데 옛날에 장독에 묻어놓고 빌듯이 이렇게 빌잖아요. 그 비빈다. 그런 데서 비빔밥이 나온 그런 기도의 음식이라 해야 되나? 제사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봐야 되죠.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전설 속의 칠보화반을 그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 대박! 30여 년 동안 역사적 사료와 증언으로 전설 속의 칠보화반 비빔밥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온 정계인 명인. 그녀는 왜 비빔밥에 그토록 빠지게 된 것일까? 그 선조가 뭔가 주는 어떤 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비빔밥 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닌가. 제3의 가치, 어떤 융합의 정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그렇게 가야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그 비빔밥 한 그릇에 담았다는 게 팍 떠오르는데 제가요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20년 동안 단 56명만이 지정될 정도로 까다롭다는 대한민국 식품 장인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신사랑을 담는다 하는 게 참 귀하거든요. 그 귀한 음식을 더 오랫동안 보존을 잘 해서 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은 진주 비빔밥 전수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진주 비빔밥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교방 음식이라든지 향토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 박물관 비슷하게 전시도 하고 또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애써 만든 음식을 보자기에 싸고 어디론가 나서는 명인. 찾은 곳은 진주성안 논계사당인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진주의 진짜 법에 여기 동계님께 진주 비빔밥 7부 한 발을 올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전쟁과 한란 중에도 진주 비빔밥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건 기생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의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외란 이후 진주 교방에서는 가장 화려한 모습의 비빔밥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주 비빔밥은 칠보 화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란다. 칠보하반이라는 칠보라는 말은 극락세계를 뜻하지만 극락세계 왕생하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화반이라는 것은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생들을 꽃에 비유해가지고 말하는 꽃이다, 헤어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생 자신들을 표현한 어떤 꽃밥, 비빔밥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책으로 만들어서 정말 또 거기 오시는 높으신 양반들이나 또 최고의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따로 정말 정성스럽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닌가 이제. 패전을 승전으로 바꾼 여인들, 그 의기야말로 화반에 비길 수 있을까? 지금도 의기를 기리는 의암별제에서는 이 칠보 화반이 얌전히 오른다. 그러니 이 어찌 귀한 음식이 아닐까? 국난으로 위태로울 때나 크고 작은 잔치가 벌어질 때,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릴 때 언제나 우리 곁엔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만들었던 지혜의 음식 비빔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비빔밥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비빔밥 정신을 음식으로 이어가는 장인 정계임 씨가 칠보 화반을 다시 세상에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가을을 알리는 날이라 그런가 풀도 왕성하게 자라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잡초로만 여겨졌던 산야초. 참사리 열풍 속에 그 약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야초 사랑에 푹 빠진 김진석 씨를 만나보시죠. 충남 아산시 선장면. 풀들로 무성한 집 앞 텃밭에서 작업이 한창인 김진석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잡풀 뜯는 작업하고 계신가 봐요. 세상에 이 밭은 잡풀 천지네요, 아버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 잡초가 아니고요. 다 산야초, 이름 있는 산야초입니다. 제 눈에는 그냥 잡풀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들은 다 그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우리 약이죠, 약.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밟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조심히 앉아야겠네요. 예. 산야초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마당이나 담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인데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이 재조명되면서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잡풀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까마중이라 해가지고요. 까마중. 항암식품으로서 좋고 나물로 아주 먹으면 아주 유용한 묵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명화주라고 하는 건데. 명화주.
요거는 아주 그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기 늦여름에 모기가 많은 것 같아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모기 많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풀 중에 네. 이 벌레 물린데 아주 유긴하게 쓰이는 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요? 예. 이 새비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짜서 간지러워.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산야초마다 효능이 참 다양하죠. 설명을 듣고 직접 경험해보니 이제는 풀 한 포기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돌콩, 청비름, 깨풀. 아, 어렵다.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이런 들에 뭐 밭에 막 나는 풀이잖아요. 이런 산야초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죽여야 될 풀이 많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그게 다 우리 몸에 좋은 약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오늘은 아산 산야초 연구회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산야초의 매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모임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야초 연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연구하는 모임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채취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이름을 알고 약효를 배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산야초 연구회다. 0.1 ppp 뭐 1000만 분의 1 검은 머리. 산야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회원들은 올바른 먹거리를 가족,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먹거리로 인하여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자연 그 상태에서도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엄마들이 좀 많이 깨달아서 같이 공유를 하면 참 좋겠어요. 이맘때 많이 볼 수 있는 한련초로 발효액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채취한 한련초는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알맞게 계량한 설탕을 준비해 한련초와 함께 잘 버무립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주면 끝! 이렇게 독에 넣어서 어느 정도나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3개월을 많이 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관찰을 해서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만 돼도 얘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 약간 쭈글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건져내요. 네. 그렇게 해서 음료수처럼 마시고? 네, 음료수처럼 마시고 또 요리에도 활용하고. 발효액은 요리에 가미해주면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이제 항아리에 한지를 씌우고 관리를 위해 정보도 꼼꼼하게 적어둡니다. 회원들이 함께 만든 발효액이 장독 때마다 건강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쓰여져 있네요. 뭐 예, 고추, 뭐 얘는 토마토. 네, 토마토, 식초. 얘도 맛보시죠? 예. 잘 숙성된 토마토 식초. 어떤 맛일지 궁금해 냉큼 먹어봤습니다. 아우 셔. 엄청 시기 쉽네요. 끝맛이 깔끔해요.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효모라든지 식초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넣어지는데 이건 전혀 안 넣은 아주 토마토만의 아주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초록빛 푸르름이 농장 가득 늦여름의 정취를 더합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김진석 씨는 공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주변에서 나는 약용식물들에 대해 공부하고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산야초 동의보감, 한의학, 뭐 생물, 무생물 책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식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하면 할수록 그 수천 년 동안에 축적되어진 그런 조상님들의 그 노하우가 놀랄 정도로 그 풍부하게 많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배우고 싶은 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산야초. 김진석 씨는 흔하기에 더 소홀히 지나쳤던 산야초의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야초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식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밥 속에 산야초를 넣어 돌돌 말면 산야초 김밥이 됩니다. 아주 몸에 좋은 산야초로 빵빵하게 속을 채운 김밥 완성. 김밥과 샐러드, 쌈밥까지 산야초로 한상 차렸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손맛이 더해진 산야초 밥상. 자연의 신선함과 건강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 회장님이 앞으로 가실 길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연에 베풀어진 약재를 우리 가족 밥상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런 자연과 함께하면 확실히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되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을 미워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다 산야초의 매력에 빠지게 된 김진석 씨. 이제 그 매력을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산야초와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이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